자, 이제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고 싶어. 조합. 조합은 각 동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얼마? 70. 그리고 토지 면적 100분의 70이 찬성해야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설은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은 그냥 다 합해서 한 동으로 취급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재건축하고 찬성을 했는데 원래 복리설 소유자는 또 분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주택 분양은 안 해줘요. 원래는. 자, 근데 이 사람들 솔대하니까 나 찬성 안 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10명인데 4명은 5명은 찬성하고 5명은 반대했어. 그럼 과반수 안 됐죠? 그럼 전체에서 조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은 너는 따로 나가라. 따로 나가라. 파란색이. 그래서 얘 그림을 처음에 좀 그려놨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만 때 하나, 둘, 셋, 넷, 5개 필지에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죠. 건축법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걸 하필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요. 보통 아파트 사업할 때 한 필지로 만드는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필지 5개 필지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만들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얘를 떨어져 나가게 해야 돼. 이 아파트 여기 얘네들 얘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그때 야 너는 그러면은 이만큼 땅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시죠. 잘못 그려요.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필지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너는 뭐 이만큼 가지고 나가고 우리끼리 사업하겠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 필지를 분할해서 내보내야 돼. 내보내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가 얘가 50제곱미터야.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은 분할 못해요. 건축물 있는 대지를. 근데 지금 건축물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만큼 요 50을 떼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거 하는 거 이제. 그리고 국토개발 나라 공부를 꼼꼼히 하는 사람들은 무슨 취지인가 알아.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투리 땅이 된 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투리 땅인가요? 아니잖아.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경우에 그 동요권을 충족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얘를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이걸 분할되는 토지 이렇게 말하는데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시키는 경우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단지, 이것도 하나의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단지라는 것을 첫날 강의할 때 정비법 용어 설명할 때 했습니다. 그렇죠?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도 하나의 단지, 분할되는 토지도 하나의 단지.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냐? 이거 뭐야? 그 밑에 외가로 2번 보죠. 외가로 2번 토지 분할 사업 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되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예외적인 거. 자. 그리고 법원에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자 인가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나가라. 그럼 이 사람 쉽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소수가. 법적 분쟁이 생겨. 그것도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분할을 청구했을 때 그럼 이제 아직 분할은 안 됐지만 결국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지 분할 되게 나가긴 헤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분할 청구했다면 소송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찬성한 이 사람들끼리만 따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의 인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끝까지 버티면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요. 재건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소송이 완료되지 않아도 사업 시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아시고 거기까지는 잘 안 물어봐. 그때 분할되어 나가는 사람들의 토지 동수자가 전체 토지 동수자 얼마 이하일 때? 10분의 1 이하일 때. 10분의 1은 두 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10분 신다.
재건축 진단 요청할 때 10분의 1 합니다. 오늘 또 아까 임원대에서 항의하기 위해서 소집 요구할 때는 10분의 1이 요구하면 총회 소집해야 된다. 다음에 재건축사업 그 위에 그 밑에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물의 숫자가 전체 얼마 이하일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아직 토지 분할이 완성 안 됐지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는 안 물어봐. 10분의 1을 물어보겠지만 무슨 말인가를 알고서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렇게 분할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가 건물인데 토지를 분할하면서 아까 이렇게 토지를 분할했잖아요. 근데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주면 돼 안 돼? 이렇게 분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분할되는 경계선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쪽에서만 재건축을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럼 상가 건물이 반은 철거하고 반은 남고 안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 건축물이 분할 경계선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 말이고 10분. 자, 다시 그 위에 15페이지 거기 하나 안 했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분양에 관한 사항. 이제 되는데 이때 여기서 가벌병정 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조합 반대세. 누가 가벌병 뭐라고 할까? 민법에서 무가 맨날 삐딱한 놈이니까 무는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보상금 주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업 시행인가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또 참여 기회를 줘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참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사업 시행기 인가 고시가 있으면 30일 이내 이 사람 몰라도 돼요. 30일 이내 얘한테 혹시 사업에 동의합니까? 하는 것을 회답할 것을 촉구해야 돼. 촉구. 이 사람은 통지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회답해야 돼? 이건 왜 그러고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지. 내가 물어보거나 말할 때는 기억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2개월 이내에 회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조합 설립에 사업 시행에 동의한 거야? 동의하지 않은 걸 봐야 돼. 동의하지 않은 걸 봐야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2개월 안에 반대했어요. 성실 어떤 사람은 대답해 주세요.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의 일이니까 신경 안 쓰고 나 처음 반대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했거나 아니면 2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 그냥 쫓아내야 돼? 사야 돼? 사야지. 이 사람 거기에 매도 청구하는 거죠. 매도 청구. 매도하세요. 매도 청구. 그때 이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얼마 이내에 회신해야 돼? 2개월 안에 회신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2개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해야 됩니다. 매도 청구. 혹시 이 재건축 주택단지 밖에도 토지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여기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있어. 이 사람 조합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뭐 해야 돼? 이때 같이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누구한테? 토지만 소유하는 자, 건축만 소유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강의 들어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마이크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힘들어 발음 뭐 흐린 것도 있더라고. 이해해서 드세요. 그냥 알아서 좀 흐려져. 그래서 매도 청구. 매도 청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시장 구조 등 사업 시행자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자. 뭐 아까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시장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숫자들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한다? 매도 청구한다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있는 날부터 30일에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다. 뭐 구두는 없어요. 그냥 공법에서는 다 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서면으로 촉구한다. 촉구받으면 얼마 이내에 회신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고, 회답하지 않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한다. 얼마 이내에 회답하라고? 1차 하는 사람들은 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왜? 집합건물법에 똑같이 있다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가 찬성해야 되는 거 혹시 알아요? 5분의 3입니다. 5분의 4.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거기서도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거기는 며칠 이내 몰라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회답할 걸 촉구해야 돼요. 거기서 반대 의견을 여전히 푸시하는 사람 아니면 회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회답이 거기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차 하는 사람들은. 물론 2차에서도 중개사법에서 이제 집 바꾸는 거이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써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2개월은 좀 기억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또 1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읽어준다. 절차 상황 같은 것들 자꾸 강의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에요. 16페이지. 그러니까 분양 공고. 그러니까 분양 공고하고 또 뭐도 해야 돼? 분양 통지도 한다고 했죠? 통지. 사업심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9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록소에게 통지하거나 일괄 지문에 공고해야 된다. 전에 이 숫자가 좀 길었는데 지금 짧아졌어요. 90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못 외우더라도. 전에 이거 숫자가 꽤 많이 길어서 이거보다 좀 줄었어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자, 뭐를 공고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1번 사업시행 인가 내용. 아파트 몇 개 짓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공고 통지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명칭, 개나리 아파트 단지인지 뭐 진달래 아파트인지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뭐 답은 아닙니다 거의.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당연히 알려야 되겠지.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세요? 30일 이상 60일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20일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 60일은 도시락법에서 입체 환지에서 그 숫자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써먹을 수 있고 거기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보자 했습니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것은 내가 어려우니까 거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두 번 써보니까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장소, 분양 대상 대지나 건축물의 내용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분양 신청 자격과 그리고 분양 신청 방법까지 했고 8.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조치 이렇게 있는데 7번 보니까 토지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있어.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등 소유자를 안단 말이에요. 미리 다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 그 사람들은. 근데 토지등 소유자 아닌 사람도 있어. 뭐 임차인이라든가 무슨 전세권자라든가. 전세권자 토지등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죠? 기타 여기 무슨 어업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토지등 갑을 병정 무 아닌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누구일지 몰라. 이 사람에게 이제 권리 신고하세요 해야 되겠지? 이거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 그 지역 정비구역에 지금 갑을병정부가 아니고 모르는 누군가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통지한다, 공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가 외이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지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가요? 한번 할 만도 하죠.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지금 토지등사 외이자 하는 사람 우리가 모르니까 뭐 한다고? 통지하는 게 아니고 공고한다고. 근데 그 밑에는 통지만 하는 사람이에요. 통지만 하는 사람.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공개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분양 대상자 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와 그 가격. 여러분이 지금 갑을병정무예요. 근데 황미연 씨 그 아파트 얼마 있는가 이거 막 공고가 돼.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뭐만 해야 돼? 통지만 하는 거지.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평가가 됐습니다. 10억 평가 됐습니다. 통지만 해야 되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명세와 가격,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한 날 이 말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자, 누구누구 아무기 씨는 분담금이 3억입니다. 이런 것들 공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별 체크해볼까요? 별 나왔어. 그럼 개인별이란 말이야. 개인별이니까 공고에 통지만 해요. 통지만 하고 분양 대상자 외기자에는 모르니까 뭔만 해야 돼. 공고만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체크하시고 거기서
또 뭐 이상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분양 신청서도 통지만 합니다. 공고하는 게 아니고 분양 신청서는 분양 신청 장소 가면 있겠지 거기 가면 그러니까 공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는 통지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분양 신청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분양 신청서 여기까지가 1, 2, 3번은 통지만 하는 거 위에 있는 7번은 뭐만 하는 거 공고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30 이상 60일이고요. 분양 신청자의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여기 여기는 가벌경정부가 여기 투기과열지구인데 분양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여기 재개발구역 여기는 재건축구역이야. 근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 여기도 분양 신청권이 있는 거야 여기도. 여기서 분양 신청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이내는 5년이래.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분양 신청했어 여기서. 그래서 지금 분양 신청했는데 분양 대상자 선정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인데 내가 아파트가 또 있었어. 여기서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동안은? 5년. 근데 여기 사업이 100년 전에 됐고 이게 100년 후에 여기서 한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는 못 한다고. 근데 이 병이 여기 있는 분양권을 투기 목적으로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상속이나 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근데 투기 목적으로 가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혼으로 일하는 경우는 그때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년이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분양 대상이 됐어. 아파트 하나 가졌어. 이제 좀 있으면 아파트 될 거야. 내가 강남에서 투기해가지고야 강남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내가 이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받았어. 그럼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상속 이혼이라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첫 번째 공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된다는 거고.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었는데 하나 분양 받으면 다른 거 분양 못 받는단 말이고. 근데 그 말을 정확히 이해 못해도 무엇은 예외가 있다. 상속 이혼은 기억해줘. 적어도. 됐고요. 그게 외가로 3번에 있는 겁니다. 집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머물러 있다고 떠나간다고. 떠나간다고 안 밑에 거기 해놓죠. 자, 그래서 이게 누가 분양세 안 했어요. 분양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서 분양세 안 했으니까 빨리 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전세든 뭐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관리처분기 인가 그날 다음 날 며칠 안에 90일 내에 보상에 관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부터 60일 내에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거나 재결 신청하는 겁니다. 수용 절차일 때는 재결 신청, 그렇지 않으면 매도 청구 소송인데 60일 이거는 숫자가 좀 중요는 또 떨어지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 좀 해줘야. 그래서 관리처분기에 인가 고시가 있어도 이렇게 보상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사용수익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잖아 이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 아파트에. 그죠? 보상 절차가 이제 완료되면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밑에 네모들은 설명한 거니까. 네, 그리고 박스에 있는 거 분양청 처리하는 자, 분양청 할 수 없는 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지. 아까 여기 이런 것도 있지. 여기서 분양 대상자 됐어. 5년 이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청 못하지? 이 사람에게도 아까 떠나간다고처럼 90일 내에 보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라고요. 그 말이야. 이제. 협의가 안 되면 60일 내에 수용 재결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수용 재정 읽지 말고 그냥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한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자, 관리처분계획은 권리관계가 있죠? 분양 설계,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뭐 이런 것들, 분양 전체적인 거,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주소와 성명, 그럼 분양 대상자별 건축물을 토지의 추산액 얼마쯤 될 것이다.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에,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왜냐하면 추산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파트 100평짜리 받기로 했는데 지금 가격이 나중에 가격 똑같은 건 아니잖아. 만들어지고 나면 허술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추산액입니다. 그럼 이 추산액과 뭐를 평가해야 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이걸 비교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청산해야 될 거야. 청산. 그죠? 권리관계가 되죠. 그래서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이 이게 맞닿아 있는 거지. 대응방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권만 평가해줘야 돼? 다른 권리도 평가해줘야 돼? 다른 권리도 평가해줘야지. 전세권, 임차권 있다면. 그래서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이것도 있는 거지. 다. 권리관계는 어디에 있어요? 관리처분에 있는 거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아까 정비사업비 그런데 그건 추산액만 밝히는 게 목적이야. 분담금을 정하는 게 목적이야. 분담금 정해야지 관리처분 대해서는 이제 그죠? 그래서 그 분담금 세입자한테도 보상해줘 안 해줘? 해주니까 세입자의 권리명세 그리고 보류지명세. 보류지라는 것은 환지에서 나온 거예요. 환지로 정하지 않은 모든 땅을 보류지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확장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는 것들을 보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류지 중에는 또 사업 경비를 쓰는 것도 있고 일반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냥 공공으로 놔두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 이제 보류지 명세. 그다음에 보류지 명세 일반 분양분, 임대주택,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분양하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지 않고 남은 것들을 공적으로 쓰거나 사업 경비로 쓰는 것들 이런 일체 보류지라고 합니다. 아까 그리고 철거도 있다고 했죠?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앞에는 주택의 철거 계획이라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그걸 여기는 주택의 철거 계획이 아니고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고 앞에는 주택의 철거 계획이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정비사업비와 철거는 두 군데 다 있구나 이렇게 한번 써볼 때가 있잖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니까 뭘 하라고요? 타당성 검증 요청한다. 이럴 때 한번 써볼 수 있잖아. 못 써먹을까? 자,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그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줘야 되겠어? 좁은 것은 넓히고 넓은 것은 줄일 수 있어. 줄일 수 있죠? 증가, 감소할 수 있다. 증환지, 감산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과소토지, 너무 좁은 토지.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어를 잘 못해. 지나치게 좁은 거나 너무 좁은 거나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해? 자, 어쨌든 너무 좁은 토지는 꼭 환지를 늘려가지고 환지를 해야 돼?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 청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좁은 토지는 넓혀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호를 받고 싶으면 전에 해야 돼요? 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됩니다. 전에. 민법에도 하나 있지? 물상계 하려면 언제 압류해야 돼? 전에 압류해야 돼. 지급할 전에. 철회하고 싶으면 후에 할 수 있어? 전에 철회해야 돼. 전에 철회해야 돼. 전에. 자, 여기도. 자, 2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했다. 다른 단어 기억 못해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후에 뭘 했대. 그러면은 꼭 분양을 해줘야 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여기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 정도 그거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을 더 완벽하게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분양 설계를 해야 돼요.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 이런 것들 정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 기간에 해야 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어야 돼. 여기 아까 만약에 40일을 분양 신청 기간 정했어. 그러면 30일 될 때 분양 설계해야 돼. 40일 끝난 날 기준에서 조합은 누가 갑을 병정무 중에 누가 분양 신청했는가, 누가 안 했는가 그때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이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한다. 만료일 끝나는 날 기준이고. 주택 공급은 이제 주택 공급 해봅시다. 여기 있는 갑을 병정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토지만 가지고 있어. 몇 개 줘? 하나 주는 게 원칙이지. 그쵸? 이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몇 개요? 한 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갑에 딸린 식구 갑 다시 있어. 둘이 한 세대야. 얘 하나 가지고 있고 얘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냥 한 사람을 주는 거죠? 하나 주는 것이다. 자. 근데 을과 병은 이 사람은 한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 몇 개 줘요? 하나 줍니다. 하나. 두 개 주는. 공유자 수만큼 주는 게 아니고 하나 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주택을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 자, 원래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하나, 그쵸? 여러 사람이 하나 가지도 하나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2주택, 3주택, 가진주택 전부 주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원래는 몇 개 주는 게 원칙이야? 하나.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도 적용되게 있고 재건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자 2주택 얼굴에 뭘 쓰면 두 개가 돼? 가면을 쓰면 두 개가 가면의 가가 자, 이 사람이 가졌던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이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한 날 기준으로 하는데 그 무시하고 그 가격이 만약에 10억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추산액이 하나는 7억, 하나는 3억 있으면 합해서 이렇게 두 개 받을 수 있다고. 가격 범위 내에서. 또 이거는 이 사람이 가졌던 아파트가 100평이었어. 100평이면은 70평짜리 하나, 60제곱미터 이하야 되니까 60 이하니까 30평 안 되겠네. 그럼 이제 100제곱미터 할게. 그럼 150제곱미터 하면 하나는 90제곱미터, 하나는 60제곱미터 이렇게 두 개 받을 수 있다. 가격과 면적 범위 내에서 몇 개를 받을 수 있어? 가면이니까 2주택 받을 수 있다. 3주택. 재건축인데 여러분들 재건축인데 내가 말할 때 강조하는 것도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맞는 말 하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신경 쓰지 말고 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하나입니다. 내가 얘가 7개를 가지고 있어도 투기과열지구라면 몇 개만 할 수 있어? 하나. 다른 곳도 못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 있을 때. 조정지역은 그것도 하나. 투정부리면 몇 개 준다고? 하나. 자, 그런데 투기도 아니고 조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 얘기래. 과밀 억제권 얘기에서는 몇 개까지 갈 수 있어? 3주택. 자, 다음에 투기 조정도 아니고 과밀도 아니야. 그럴 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과밀도 아닐 때.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얘네들은 가진 것만큼 주더라도 투기로 가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익적으로 쓰겠지?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데 이걸 누구한테 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갑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할 때 얘가 7개를 샀어. 공공기관한테. 근데 이거를 한 주택만 주게 되면 이런 안 사겠지. 공공기관 이전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양수받은 자도 가진 주택수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숙소나 기숙사.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는데 7개 주택이 있어요. 하나만 준다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숙소, 기숙사도 부유한 주택수만큼. 자, 17페이지. 양월 2번 1세대는 하나 이상의 주택을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하나.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 가지고 있으면 하나. 토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밑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재건축 사업인데 재건축이 그리고 안 주고 돼 여러분들은 몇 개가 간다? 1주택. 자, 2주택.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뭐라고요? 가면 범위 내에서 몇 개를 받을 수 있다? 2주택. 그중 하나는 60 이하여야 됩니다. 70 안 돼. 둘 다 2층집 이것도 되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얼마야? 60이야. 이건 약간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전매 제한돼요. 마음대로 팔면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3주택. 투정부리면 몇 개? 투정부리면 1주택. 투기도 아니고 조정도 아닌 과밀 억제권에게 위치한 재건축 사업. 이게 법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및 그래야 돼요. 사실은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게 오게 돼. 사실은 또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에 만 해당 안 돼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성립이 안 돼. 못 쓰냐 이거 사실은요. 다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투기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야 됩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다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잘못됐는데 법이 잘못됐어. 어쨌든 투정부림 하나. 투정이 아니면서 무슨 억제권이야? 과밀 억제권이야. 과밀 억제권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많이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혜택을 좀 줍니다. 안 주면은 이 사람들 재건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좀 혜택을 주는 거야. 그다음에 보유한 주택수만큼 투정도 아니고 과밀도 아닐 때.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이런 말 나오면 몇 개? 보유한 주택수. 그리고 뭐 숙소나 기숙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는 권리자가 아니지만
재개발이나 개선 사업은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지 분양해줘 안 해줘 이 사람들한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있고. 자, 관리처분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상가 건물 가진 사람은 주택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도 분양도 잘 안 되니까 야, 상가도 아파트 하나씩 주자 이렇게 합의할 수 있어 지네들이. 전원동의라서 전원동. 자, 전원동의라면 관리처분의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는 본래 평균 토지 부담률을 50% 초과하면 안 돼요. 시장구조가 인정하면 60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거기 3분의 2고 이거는 얼마 동의하면? 전원 동의하면. 그러니까 법이 정한 말고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분양하는 것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원 동의하면. 근데 도시락법은 환지할 때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 토지 환지하는 거나 이거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구조가 알고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자율성을 인지해 주는 거야. 자,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가 동의하면 70을 초과할 수 있어? 60을 초과할 수 있어? 얼마가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 금방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럼 저번 주에 했어요 내가. 맨 하고 와가지고도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강의하다가 민법 물어보서 화내고 막 이런다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화낸 사람 답답해 죽겠어. 얼마나 그 어려운 건데 갑자기 딴 거. 나는 저번 주에 한 거에도 화내고 이렇게 속으로는 터지지만 3분의 2 지금도 말했어. 지금도 저번 주만 말할 저번 주 보는 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말 안 하지. 관리처분 계획 얼마? 관리처분 계획은 전원이고 평균 토지 부담이 3분의 2라고. 따로따로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까먹어 나중에. 그래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자꾸 말하니까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다 맨날 어디 있는가 모르는가 이제. 비교 대상이 있는 것들은 비교를 자꾸 분석을 해줘야 돼.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싶어.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출석이에요? 조합은이에요? 출석 과반수, 조합은 과반수. 조합은 과반수.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모르면 강의 여러 번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통과됐어. 그러면은 다시 또 조합원들에게 공고를 해요. 의견 제시하라고. 일반적으로 주민들 의견 물을 때 며칠? 근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관심 있어, 없어? 며칠? 30일 공람시켜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타당성 검증 요청할 것인지 항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통과돼서 그럼 인가 신청하는 거죠? 그럼 시장구조 며칠 안에 인가 여부 결정 통지? 30일. 타당 검증 요청하면 60일. 자, 그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철거할 수 있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다고 해서 막 철거하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관리처분. 근데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대, 우범지대할 가능성이 있대. 이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을 때는 인가 전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동의와 소유자 동의와 이제 시장으로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소유자들은 쫄려갖고 막 동의해주는 게 있어. 자기 권리도 주장 못하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허가도 받으라는 건데 너무 어려운가? 자, 한번 읽어보고. 자,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셨으면 이렇게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원칙이죠?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보상이라는 절차가 완료가 안 됐어. 그럼 막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집에 살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타당성 검증.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10 이상 증가하면 그냥 시장으로서는 자동적으로 타당성 검증 요청해야 돼. 요구하든 안 하든. 조합은 얼마가 요청하면? 조합은 얼마 동의를 요청하면? 5분의 1. 인가 신청한 다음부터 며칠이네?
15일 내에 타당성 검증 요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험 나오기 어려운 100분의 20인데 그거 보지 말지 소개는 해놨지만 법조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도 법조문을 모르는데 공법에 그 몇천 개, 만 개쯤 되는 법조문에 몇 조 몇 항 이렇게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관로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거지 문제니까 내기 어렵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타당성 검증을 했더니 이것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으면은 타당성 검증 문제가 있으면 타당성 검증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거죠? 누가 잘못했어? 요청한 사람이 잘못했어? 사업 시행자가 잘못했어.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또는 재건축 진단 요청, 관리처분 계획 위반 제한 이런 거 할 때는 그 제안한 자에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타당성 검증 요청했을 때 해달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해달라고 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억울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 근데 억울해서 지금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또 걔한테 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안 돼. 누구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다. 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일반적인 것 다르니까.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한 자가 아니고 남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합원에게 다 그냥 강제로 배분해야 돼.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어.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고 19페이지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럼 준공 검사를 갖고 이제 준공사 통과되면 준공 인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활법은 준공사 한다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는 준공 인가를 한다. 인가는 이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건데 몰라세요. 그것은. 근데 괄호쳐는 이유가 시장구조가 사업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했을 때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완료 고시하고요. 공사완료 고시, 소유권전 고시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따를 때는 소유권전 고시가 있어야 돼. 근데 다른 방식이 뭐 환지라든가 이런 거 하면 환지가 있을 때는 환지 처분 공부하는 거고 관리처분 방식은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가 돼요. 근데 몰라 다음날만 기억하시고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공사하려 공고 다음날 해제가 돼야 되는데 준공인가 다음날 해제가 된다니까 내가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참, 법이 잘못됐어 사실은. 고시하고 자 관리처분 방식이야. 그러면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이 없어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없어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매가로 1번 그리고 참 이거 많이 나왔던 거 준공인가를 받으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때 준공인가 전에도 이렇게 동별로 이건 쓸 수 있어 이렇게 미리 허가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도시활법에도 나오고 정비법에도 나오고 주택법에도 나오고 건축법에도 나와요. 건축법도 와요. 이게 건물입니다. 1층 2층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어 없어? 다 끝나기 전에 1층 2층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듯이 다 끝났을 때 사용이 원칙이지만 다 끝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왜냐하면 이 말만 기억할 게 아니고 표현들이 약간 다르지만 항상 그런 말로 하면 맞다. 자, 도시활구역도 마찬가지고 정비구역도 마찬가지고 주택법도 마찬가지고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일부라도 다 완벽하게 끝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들려요? 준공인가 전에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준공인가 고시 이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다음날 그것만 기억하시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래요. 그럼 준공인가 다음날,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이에요?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활법은 언제 도시활법이 해제되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똑같아요. 여기하고. 자, 조합은 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조합이 해산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해석에서 2번 맞고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가 되는 거고 종전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지 처분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종전 토지 등 권리가 환지로 다 이전되는 겁니다. 입주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자연적으로 새로운 권리에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물상대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있으면은 분양 등기 환지 처분 있으면 환지 등기를 14일 이내에 하래요. 토지는 되게 시급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물은요 시급하죠. 당장이라도 입주를 해야 돼요. 당장이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비부에서 소유권 이전 고지가 있으면 14일 이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해야 돼. 지체 없이 해야 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등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요? 했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내 건 됐어. 근데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지. 그 전세권 설정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하라고 하는 거지. 토지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 건물에 여유가 없으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내가 권리는 취득하긴 했어. 법률 규정에 따라. 근데 사업시행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등기 전에 가량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빼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민법과 약간 맞물려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3번에 있는 거고요. 자, 4번 조합해산.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돼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된다는 밑에 3번에 있나요? 3번 만나보러 있어요? 예가 3번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합은 해산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그런 말도 했지만 지금 강남에 뭐 한 10년인가 조합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조합장 계속 그 월급 받아먹고 비용이 계속 다 누적되는 거야. 쓸데도 없는데 청산을 못했다라든가 핑계로 조합을 해산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월급 받아먹으려고. 아직 청산금 같은 돈이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빼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게 생긴 거야.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 비해서 얼마 이내? 몇 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근데 조합장이 지 월급 받아먹으려고 이거 소집을 안 해. 그럼 조합은 얼마가 소집을 요청할 수 있어? 5분의 1장이 소집을 요청하면 조합 해산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돼요. 자, 조합장은 이전 고시가 있으면 몇 년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돼? 1년. 그리고 이제 얘가 안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얼마가? 5분의 1. 일반적인 의결 정수는 뭐죠? 출석 과반수입니다. 조합은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조합은 과반수가 조합 해산합시다. 결의하면 해산해야 돼요. 이거를요 요건을 엄격하면 안 돼. 해산 결의를 조합은 과반수 이러면 안 돼. 조합은 과반수는 정사관이었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뭐야? 출석 과반수예요. 그리고 이미 사업 다 끝나서 청산금 받았는데 조합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그러면 관심이 없어서 해낼 수가 없어. 만약에 어떤 나라 망했는데 국회 제주위원 과반수가 뭘 해야 돼? 그럼 국회도 없어. 다 도망가고 망한 회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석 과반수입니다. 조합은 과반수가.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돼? 10%, 20% 과반수. 얼마일까? 10%입니다. 창립총회는 20%지만 처음 축제니까 여기 10% 직접 출석하세요. 그럼 오지도 않아. 얘네들 다 사업 끝났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해서 등기까지 다 쳤는데 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10%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창립총회와 시공자 취소할 때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과반수. 숫자는 까먹어도 이런 말들을 조금 이해하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네. 몇 년 안에 총회를 개최해야 돼? 1년. 얼마 요청하면 개최해야 돼? 5분의 1. 의견 좀 손 까먹더라도. 자, 다음에 이전 고시가 있으면 청산금을 분양받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거나 아까 증환지 같은 거 했을 때 또는 가격을 평가했더니 분양 건물과 종전 건물의 가격이 만약에 종전 건물이 더 세. 그럼 권리 가액이 더 세. 그럴 때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자, 분할 지급할 수 있어 없어? 우리 공부에서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다 맞고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고 분할할 수 있다. 이 청산금을 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년 걸려요. 그 사람도 재산 강제 입행하고 해야 돼. 그래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세 체납 처분하게 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시장구수가 바로 딱지 붙여가지고 압류해서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말해. 자, 어쨌든 시장구수한테 시키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시켰어. 그럼 신분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100분의 얼마? 징수한금의 100분의 4를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자, 공법에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이요. 이자는 2년이고. 그래서 이 청산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간의 권리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 이전 고시 날로부터 5년이에요?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다음부터. 왜냐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5년. 물상대위. 여러분들 민법에서 저당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당권. 그래서 내가 어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불에 홀랑 타버렸어. 그럼 저당권 행사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이 불에 홀랑 탄 건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변형물이 있어. 보험금 같은 것들.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수용당했어. 수용당하면요. 등기법에 공부하지만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그런 권리 외에는 다 소멸하는 겁니다. 저당권 소멸해야 돼. 그럼 저당권 행사 못해. 근데 그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걸 대신하는 물건이 생겼지. 뭐 수용 보상금. 그럼 거기에다가 저당권 행사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대위? 물상대위. 자, 무엇인가 권리 행사할 때는 후에 해야 돼? 전에 해야 돼? 전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서 이게 청산금액. 그러니까 전에 내가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청산금을 받게 됐어. 청산금에 압류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는 거죠. 읽으시면 되겠고. 언제 압류한다? 전에.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이거 내가 꼭 압류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압류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비용부담까지 보고 우리 좀 쉬었다 농지법 하겠습니다. 농지법 하면 딱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비용부담.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원칙 기본이에요. 근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도 간선시설은 사업 주체가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100세대 이상이라든가 주택대지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보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해 준다고? 시장으로서 지자체가 우체통 국가가 국가는 짠돌이에요? 인신 후예요? 짠돌이라서 우체통밖에 안 해준다고. 그래서 뭔가 줄 때는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 주고 뺏어갈 때는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높은 금액.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는 거. 공시가와 감정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을 줄여서 100분의 25를 뺏어가는 거고 공시가와 감정가격 기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높은 금액. 내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됐거나 아니면 처분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했어. 매수 청구. 매수 청구하면 공시가 감정가격이라는 말 나오고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이 있는데 높은 금액 기준에서 지급해요. 낮은 금액 기준에서 지급할 수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리한테 돈을 줄 때 높은 금액 기준, 낮은 금액 기준. 낮은 금액. 그래서 공시가 실거래가격이 있을 때 실거래가격이 낮으면 낮은 금액.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감정평가, 처분명령은 공시가지만 그런 기억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래서 20페이지 짠돌이 했고요. 시장구수가 도로 상하수도
기타 도시군 계획설 임시 거주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아까 주민대표가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고요? 일부. 도로상환수는 전부 알고 공공지원에서 공공지원 그건 이제 전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때 2번은 보지 맙시다. 너무 뻔한 말인데 시험에 지금 나왔지만 보지 말고 너무 뻔한 말이라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공공시설은 관리층이 희석된다 이런 말 나와요. 자, 공공지원. 시장구소가 공공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추진위원회 안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자, 이 비용은 시장구소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부 부담하는 거, 전부 일부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세 개 하니까 어렵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야지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4번 국공유재산의 처분. 정비구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하면 되는데 안 돼. 우리 땅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우리한테는 못 팔아먹게 해놓고 팔아먹어도 어쨌든 정비사업으로 이제 쓰겠지. 국공유도 마찬가지야. 자, 선발축 중에 제일 열악한 사업이 뭐예요? 선발축 중에. 선이잖아, 개선사업. 그죠? 그래서 국공유 토지가 있는데 개선사업 시행자, 시장구소나 토지택공사가 그 땅을 팔라고 할 때 돈 다 받아 싸게 팔 수 있어. 싸게. 감정가격 얼마? 100분에 80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관경 개선사업은 100분에 80으로 한다. 싸게 파는 거 도시학급이 있었잖아요. 학교가 없어져서 배고파진 거 있잖아. 폐교, 공복임 이럴 때도 감정가 일할 수 있다. 청문은 공권력에 대한 통제할 때 청문해요. 우리 사인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때 통제하는 거야. 청문하는 거야. 사적인 권리. 사적인 권리 볼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등록을 했다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취소한대. 그냥 법 위반 사실만 있으면 취소해요? 청문합니까? 청문하지. 대통령 내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만 변론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죠? 그게 청문이란 말이야. 법 위반 사실은 이쪽에 일방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청문, 등록 취소. 자, 추진위원회 승인했는데 법적 요건을 결여했다가 취소하고 싶어. 그냥 해야 돼? 법적 요건을 결여했다는 사실 확인만 되면 취소할 수 있어? 청문해야 돼. 청문해야 돼. 그 판단하는 사람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조합 설립을 할 때 취소하고 싶어. 청문해야 되겠지? 사업 시행계 인가 취소한다. 관리 처분계 인가 취소한다.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또 얘가 요건이 안 된다고 취소하겠대. 그냥 해야 돼? 청문해야 돼? 청문한다. 근데 취소만 딱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정 안 되면 취소를 읽고 자 사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내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올 때 과징금 부과 이것을 또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과징금 건설업체 시공자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겠대. 그럼 사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지? 그냥 부과해야 돼? 청문해야 돼? 청문하라고. 형사처벌에서 벌금 부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당연히 변론하고서 해야 되겠지. 건설업자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격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입찰 참가 제한을 했는데 청문해야 하면 한다고 다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저희한테. 정비 기본 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의사 승인 받아야 돼. 그 승인 취소한대. 취소할 때 청문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런 것들은 공권력 행사 과정이니까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거 그냥 포기하거나 달달 취소하고 이거 있습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해를 해야 이해. 그러면 안 외워도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청문이 요거 4개만 있어. 이게 4개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 더 사실 알고 보면 이거 그냥 이것만 외울 것 같으면 이것만 외우게 만들 수도 있어 내가. 근데 이거 도시활법에 있는 청문 다르고 좀 달라. 건축법 다르고 농지법 다르고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하고서 봐야 된다. 청문이 뭔가는 알고서 봐야 된다. 네. 보셨다가 농지법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